운전하는 애들은 아직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촉법선도 맞고요. 현장 도착했을 때 심장이랑 의식 호흡이 없던 상태여가지고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승용차가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큰 충격에 산산조각이 난 오토바이 파편이 여기저기 튑니다. 잇따라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이 오토바이 운전자 18살 A군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심장이랑 의식 호흡이 없던 상태여가지고 숨진 A군은 올해 대전 우송정보대 자동차학과에 입학해 경북 김천에서 2달 전에 대전으로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퀵서비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길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학도 못하고 과제만 진짜 맨날 집 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얘가 생활비랑 이 집 월세도 내야 돼서 일을 했는데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2006년생 B군으로 차에는 또래 7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전철 안에서 중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14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소리치는 중년 여성에게 남학생이 거친 욕설로 응수합니다. 학생은 여성의 목을 팔로 휘감아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영상을 찍는 학생은 이 상황이 재밌는지 기득됩니다. 경로석에 앉은 중학생을 앞에 서 있는 승객이 꾸짖습니다. 옆에 앉은 노인이 학생의 깃불을 잡아당기자 거세게 뿌리치고 말리는 승객에겐 욕을 퍼붓습니다. 학생을 어르신이 혼내려 하자 거친 말을 퍼부으며 맞섭니다. 어제부터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영상들인데 중학생들이 폭력적이고 버릇없는 모습에 공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인터넷에 학생들의 신원까지 밝혀져 이들이 다니는 학교엔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일반 시민분들도 특히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전화도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벌백계로 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달라. 경찰은 영상 속 학생 2명과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14살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 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 어제 저녁 이 아파트 복도에서 한 여자 어린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이웃과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근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동급생 A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습니다. 가해자 A양은 조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 어린이와 조부모 집에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A양을 긴급 체포했지만 A양이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 소년임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를 말하는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A양은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 소년은 2만 8천 명인데 살인이나 강도, 절도, 폭력 같은 4대 강력범죄가 77%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10대들이 하룻밤 사이 5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들이 이미 열흘 전에도 비슷한 절도로 붙잡혔다 풀려났던 게 확인됐습니다. 만 14살 미만이라 처벌 안 받는다고 대놓고 범행을 이어간 건지 JIBS 하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를 걷던 10대 3명 중 1명이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더니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2명은 곧바로 인근의 한 마트로 향합니다. 마트 상황을 잘 아는 듯 거리낌 없이 열린 창문을 찾아 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분 후 150만 원 상당의 담배를 훔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물건이 어디를 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CCTV 확인을 하니까 약간 아찔하기도 하고. 이들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관리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애기들이에요. 그중에 하나는 제가 영장도 쳐봤는데 지금 답이 안 나와요. 판사가 너무 어리니까 기각인 거예요. 이때 풀려난 10대들은 열흘 뒤 대정읍에서 새벽 시간 마트와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택시 석 대의 유리창을 깨 현금을 훔치는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붙잡혀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CCTV가 있는 걸 알면서도 더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는 3만 6천여 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폐지 논란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제주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몰다가 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도 포함돼 있었는데 지난달 전해드린 택시와 마트를 털었던 그 10대들이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달리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까지 무시하며 계속 질주합니다. 골목길에서 지나던 버스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순간도 확인됩니다. 지난 5일 새벽 제주시에서 발생한 뺑소니 도주 사건입니다. 뺑소니 차량을 쫓던 한 시민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계속 위협적으로 운전하고 하다가 또 저도 몇 번 바뀔 뻔했거든요. 제대로 잘못 쫓아갔다가 나 죽겠구나 이거 보면은. 경찰에 붙잡힌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 중학생인 A군 등 3명은 지난 5일 새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서귀포시까지 도주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주차장에 딱 정확히 제가 주차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얘기를 듣고 새벽에 내려가 보니까 차가 없어져가지고 저 무슨 장난 같은 건지 알았어요. 황당한 건 차량을 훔쳐 사고까지 낸 중학생들이 지난달 서귀포시 남원읍과 대정읍에서 마트와 택시 절도 행각을 벌였던 10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포함돼 귀가 조치됐고 결국 이번에 차량 절도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를 넘어섬에 따라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인 1명은 이번에도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열세 살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 사고까지 냈다가 붙잡혔습니다. 전에도 붙잡혔다가 풀려나고 그러면 또 온다. 와. 가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와 탑승자는 만 13세 중학교 2학년생들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 하지만 촉법소년인 1명은 이번에도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A군과 다친 1명은 만 14세가 안 돼 형사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스코드를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명을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10명 가운데 8명이 미성년자였는데 만 12세 촉법소년도 있었습니다.
음식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버리고 밥을 크게. 차를 훔친 뒤에 80km 넘게 타고 간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어도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동안 40차례 넘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 이제 그런 나이가 지났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또 차를 훔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KBC 김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아파트 주차장으로 2명의 남자가 들어섭니다. 한 명은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또 다른 한 명은 주변을 살핍니다. 차 내부에 차키가 있는 승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더니 아파트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저기 경찰차가 오고 그랬는데 차를 누가 가지고 가버렸다 하더라. 이들은 목포까지 80여 킬로미터를 무면허 상태로 달리다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이들은 중학생들로 과거에도 40여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잡힐 때마다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냥 풀려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만 14세가 되면서 촉법 소년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40여 건 그 정도 전에 촉법소년 때 만 14세니까 올해부터 해당돼.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살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 법무부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 전 강원도 원주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집단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폭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 촉법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 늘면서 법무부가 촉법 소년 연령 상한을 한두 살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양산될 거란 우려도 고려해 구체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형사처벌 대상을 만 12살부터로 할지 만 13살부터로 할지가 관심사인데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에서 13살의 비중이 크고 12살까지는 초등학생인 만큼 13살로 1살만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도 진행됐지만 부작용이 더 클 거란 우려 등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뿐만 아니라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